지금 얼마 전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도 삭감됐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강준현 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강력한 추정이 있는데 강준현 의원 쪽에서 혹시 뭐 항의 전화 같은 거 그러지 않았어요? 안 오시네요. 최민호 시장의 1박 2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의 의혹이 있어요. 집을 안 가고 왜 자꾸 거기서 색소폰을 부냐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재능 기부인데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시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저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잠은 댁에 가서 주무시라고요. 왜 집이 30분 거리인데 거길 가서 자꾸 저희가 정치인을 뽑은 거지 연예인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최 시장님 지난번에도 단식하실 때 저녁 8시가 되면 그 천막을 이렇게 내리셨대요.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차라리 쉬시라 그런 네. 취지로 저희가 천막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심을 계속하면 네. 뭘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뭘 모르겠어요. 드셨답니까? 네, 중부권 유일의 인터넷 종편 TV를 지향하는 뉴스앤톡이 마련하는 집요한 토크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류재화입니다. 네, 조상호 민주당 새로운 생각 연구소장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새로운 생각의 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금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역시 뭐 포털에서 메인을 계속 장식하고 있는 얘기죠. 내년 정부 예산 야당 단독 처리 과정에 있다는 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 그리고 여기에 세종이 빠졌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최민호 시장의 그런 시그니처 공약이죠. 1박 2일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정부 예산 야당 단독 처리 건입니다. 자, 야당이 내년도 감액한 예산을 지금 단독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요. 12월 20일인가요? 10일인가요? 10일이죠. 10일이죠. 네. 국회의장께서 10일까지 합의를 해라. 예. 예, 뭐 이렇게 엄포성 발언도 하셨어요. 자, 궁금합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인가요? 먼저 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상 초유의 일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 없이 이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경우는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서 깎인 예산이 자그마치 4조 1천억입니다. 네. 적지 않은 예산이 깎였는데 물론 우리 국가의 나라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은 행정부가 하지만 그 심의 의결은 국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씩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2월 1일 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2월 1일 날 이재명 대표가 경북지사 국민의힘 이제 그 소속 이철우 지사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쓸데없는 것만 잘라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잘라냈어요. 그런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깎은 예산이 정말 쓸데없는 건지 좀 하나씩 따져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얘기는 뭐 천천히 이제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쓸데없는 것을 많이 잘라냈다는 얘기잖아요. 쓸데 있는 것도 잘랐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참 네. 쓸데 있는 예산. 네. 자, 민주당 예,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네. 이제 진행하는데 아마 네 번 다 여소야대의 의미를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여소야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 여당이라고 흔히 불러요. 정부 여당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라. 그래서 야당한테 표를 몰아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외람되지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일가는 거의 지금 멘붕에 빠져 있죠. 근데 대단히 아쉬운 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정부가 흔들리고 있을 땐 여당이 좀 국정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좀 절박함이 보이지 않아요. 내년 예산 물론 이제 12월 1일이 원래 법정 기한인데
원래 예산안이라는 거는 여야 협의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은 걱정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흔들릴 땐 여당이 힘을 내서 어쨌든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협상안을 만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게 중앙뉴스에서 그 세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그런데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약간은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야당에서는 특활비, 네. 그다음에 또 불필요한 예비비 뭐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권익이라든지 뭐 검찰 뭐 야당 죽이기에 지금 2년 반 허송 세월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증빙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은 감시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좀 유야무야 항상 넘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일까지 아직 시간은 사실 충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추경호 대표가 빨리 지금 당내 중지를 모아서 야당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제 지역 화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의 요구 일부와 또 정부가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되는 예산을 놓고 그렇게 협상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아까부터 하실 말씀 많잖아요. 예. 그 세종이나 그 저기 서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예산에 관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힘자랑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또 거죠. 답정 넣습니까? 그렇죠. 답정너 예산인 건데 중앙과 세종이 쌍둥이 같다. 민주당의 행태는 어딜 가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방금 조상우 시장님 지출 증빙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그 사용을 잘못해서 배임으로 기소된 걸 보면 지출 증빙은 거기서 더 제대로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가가 예산을 쓸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리고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이 안전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깎인 예산들을 보면 질병, 재난, 범죄 관련된 예산들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쓸데없는 것만 잘라냈어요가 아니고 굉장히 쓸데있고 중요한 예산들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라든가 특정 범죄 수사 경비, 특경비라고 하죠. 그 같은 경우에는 마약 범죄라든가 아니면 보이스피싱 범죄, 민생 범죄들 수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깎인 예산 중에 전공의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의료 공백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만든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죠. 그리고 그 예비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크게 물난리가 나거나 아니면 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도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네, 쓸데있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손질이 깎였어요. 됐다. 예, 뭐 청년 네. 대학생 장학금이라든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 관련 예산도 한 100억 정도 있는 거 다 깎았고요. 뭐, 알겠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도 뭐 반도체 예산 뭐 줄줄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 민주당에서 삭감한 예산은 정부 총 지출의 0.6%죠. 예, 그리고 물론 작은 예산들도 일부 있지만 가장 큰 건 결국 이제 정부 예비비하고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쓰던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이제 깎인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민생 예산이 총괄안에 지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결국 정치라는 거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켜야 될 것, 또 여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 또 제1당인 민주당인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 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죠. 예. 그러니까 안타깝긴 결국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럼요. 네.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 네, 저로서는 좀 정진석 비서실장님을 포함한 대통령실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대응 그거에만 골몰하지 말고 나라 운영에도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뭐 추경호 대표는 굉장히 강경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이재명 방탄과 관련이 있고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 삭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는 그다지 관심 없으시고 솔직히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이라든가 이제 정쟁 목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든가 방탄 목적으로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만 켜면 나오는 얘기들. 근데 오늘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민생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삭감이 설사 다수당인 민주당의 권한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 삭감이었는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었는지 그 자체 항목별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재난, 질병,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있는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이게 또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원장 탄핵이라든가 예, 또 검사들 탄핵하고 맞물려 있어서 결국에는 또 다시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거의 상실했죠. 지난 2년 반 동안 감사원이 벌인 지금 이게 과연 국가기관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예, 국민들도 분노하고 저 야당은 지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에 준 권한, 권능에 따라서 탄핵안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자꾸 뭐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국가기관을 그렇게 남용하고 예? 정치적 편향성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정부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좀 바꿀 생각을 해야죠. 그거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니까 제가 최석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야당하고 대화를 하려면 뭔가를 스스로가 우리가 이거를 기브앤테이크 내지는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당한테 그런 제안을 아니면 제스처를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도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여당은 어쨌든 민심에 아주 예민하게 활동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의 뜻을 살펴야 되는데 대통령실하고 지금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또 여당 대표를 지금 또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뭐 이 얘기 짤막하게 듣고 넘어갈게요. 지금 뭐 결국 여당과 용산 갈등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적어도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뭐 대통령실과 당정 간의 갈등의 소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조성부 시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상의 여지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어느 한쪽 탓을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예산은 우리 국민의 지금 굉장히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안 좋은 민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10일까지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여당 야당답게 그렇게 잘 합의를 해서 걱정할 일 없이 이렇게 예산이 무사히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재난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국민 건강 관련된 것 예산들 특별히 챙기는 쪽으로 예산안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 뭐 내년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주제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오늘은 평소에 비해서
괜히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네. 이렇게 객관 민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정쟁화시키는 걸 조심하고 싶어요. 아마 그거는 조상구 씨랑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거는 방탄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었을 거예요. 이제 비가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나라에 사고가 나도 걱정. 대통령은 온통 국민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일당이지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당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도 이제는 대통령실을 좀 설득할 정도의 좀 과감한 결정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그게 나라 전체를 보고 고민할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네.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자실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같은 마음, 정확하게 일치되는 지금 상태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주제는 뭐 굉장히 좀 그 두 분 패널이 아주 점잖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전 충남 행정 통합 얘기인데요. 자,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추진 논의를 시작했다 선언을 했는데 이게 1989년 35년 전에 대전 광역시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35년 만에 다시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된 같은 건데 뿌리였죠. 예, 예. 일단 지금 여기에 대한 논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서 이제는 조금 그 옛날 뭐 메가시티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 그것이 지금 우리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고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년들 취업 일자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문제 반드시 해소해야 되고 그 방편으로는 메가시티라든가 그러니까 광역화죠. 거점별 강역화를 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이제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번에 대전 충남 통합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가지고 있는 R&D 역량이라든가 인적 자본, 충남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탄탄한 제조업 기반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됐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이제 지금 현재 조금 불일치하는데 그걸 일치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화를 만들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맞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완성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을 한 명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2020년에는 그때 허태정 시장님이 대전시장. 우리 세종시하고 통합을 하겠다 말씀을 맞아요. 네.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선후, 경중, 완급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고 있는 행정통합이 바로 선후의 문제에서 항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비전이 있으면 일단은 경제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연합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행정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자꾸 사실은 저희 민주당도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아무런 기본적인 신뢰나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안 되죠. 되지가 않고 지금 이게 대구 경북에서 그 통합 논의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앙정부에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할 테니 특례를 246개인가를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대전시장하고 충남지사가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은 특례를 요구할 테니 우리도 빨리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네. 얘기하는 건데 예. 예, 30초가 지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사실 뭐
대구 경북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세종이 빠졌습니다. 세종시만 빠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김용환 충북도지사는 과도기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도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열어뒀어요. 그런데 최민호 세종시장께서는 사석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세종시 빠진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까 조상욱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의 선후, 경중, 네. 완급 굉장히 어록에 남길 만한 중요한 말씀인데 그에 비춰서 볼 때 지금 세종시가 통합 이슈에 뛰어드는 거는 좀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전, 충남이 합치면 한 360만 인구가 되거든요. 네. 세종 인구가 아직 40만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대전이나 충북이나 충남에 비해서 세종시의 규모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어떤 국가적인 중요성은 있지만 인구 규모 자체가 아직 약하고 아마 GRDP 같은 경제 규모도 약할 겁니다. 거기 그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세종의 통합 논의에 휩쓸리면 자칫 잘못하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의 그 본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잃어버리게 돼요. 통합 논의 휘말리면 그냥 여느 지자체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세종시의 위상과 역량을 고려해 볼 때 성급히 통합 논리에 휘말리는 건 시기상조다는 생각이 들고 세종시가 통합에 나설 때는 언제냐면 세종시 주도로 행정수도 세종 주도로 행정수도권을 만들 수 있을 때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법적 기반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수도로 향해 가는 와중에 지금 이쪽은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불가라는 그런 방침을 천명했거든요. 예. 제가 참 매일 최민호 시장님을 칭찬하고 싶은 주제를 좀 찾고 싶은데 네. 거의 드물게 이 대전하고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제가 최 시장님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칭찬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행정 수도예요. 그러면 행정 수도를 완성하는 게 우리가 꼭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아쉽지만 최민호 시장님 2년 넘는 세월 동안 지금 무슨 미래 전략 수도라는 뜬금없는 논의를 하시다가 요즘은 또 한글 문화 도시 자꾸 이 방향성을 잃으시는데 그냥 온전한 행정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사활을 걸고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메가시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메가시티도 결국에는 행정이잖아요. 행정 통합이잖아요. 아니요. 공동으로 광역 사무를 같이 하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19개 사무를 같이 하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엔 정치인들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충남북이 하나의 그 공통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신수도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수도권이 성장하기 위해서 각자 잘하는 걸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는 서로 경쟁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통의 세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각자 지역에 소외되는데 같이 그렇게 성장을 하면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이름 부르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서울은 강남북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강남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 그거를 구청 전체가 나눠쓰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지금 충남북, 세종, 그러니까 세종은 이제 읍면지역이 적지만 다른 지역들은 이제 읍면지역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이나 방법을 만들어야지. 자꾸 정치인들이 통합하자 그러고 신문에 사진 찍고 유야무야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메가시티 논의는 사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메가시티. 같이 뭐 충청권 4개 시도가 의원 정수도 정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청자분들의 이해 편의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 협력을 하는 느슨한 협력 방법이 있는 거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간 게 뭐냐면 그 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초광역자치단체를 하나 두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가시티인 거죠. 행정적으로 그 위에 하나를 더 두는 겁니다. 마치 유럽연합처럼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그거죠. 네, 그런데 아예 행정통합은 자치단체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결합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른 거고. 근데 저는 아까 조상욱 시장님 하신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일리 있다 생각이 들고, 아까 신수도권이라고 이름하셨는데 이제 저는 행정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가장 이제 우리는 이제 세종 시민들이 주로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세종시가 이런 메가시티든 아니면 뭐 저기 행정통합이든 이 관련해서 세종시가 주도권을 잡고 행정수도권을 만들려면 세종시가 법적으로 명실상부한 거 빼고 그냥 법적으로 행정수도여야 해요. 그게 지난번 그 총선 때 제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예전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신행정수도법 있죠. 그거를 지금 2024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국회에서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순간부터 세종시는 행정 수도예요. 위원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의 네. 문제 없이 얼마든지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뭐 아까 유럽연합 말씀도 하셨으니까 원래는 유럽에서 이제 석탄 공동체라는 게 처음 이제 그 전쟁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EEC라고 해서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유럽 연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나 아니면 문화 아니면은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들을 위해서 이런 통합 논의를 해야지, 지금처럼 정치인들이 뭔가 시민들한테 이벤트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되지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신뢰만 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무턱대고 제도적 통합하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기보다는 그것도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수도권은 예를 들면 우리 다 얘기하지만 대전에 그 R&D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남북에 어쨌든 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수도권에 맞먹는 충청권도 그 국가 기관 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충남북 세종이 행정 지도를 없애고 지도에서 그냥 전체를 하나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아니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하고 국제연구기관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펼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세종시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그러니까 지방정부로서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해야 될 일을 잘하도록 돕는 일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중앙정부하고 저희 세종시가 좀 더 긴밀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어쨌든 여당이 세종시장을 맡고 계신데 새롭게 중앙정부들하고 세종시가 뭐 협력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킨 게 지금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되게 아쉽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조상부 시장님한테 지금 어쨌든 저는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조상부 시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강준현 의원한테 우리가 당장 좀 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서 그냥 세종시 자체가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떠나서 세종시 자체가 그냥 수도가 되면, 국가의 수도가 되면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뭐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주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니까 지금 당장 법안 발의하자고 저희 두 사람이 좀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건 어떨까요? 신행정수도. 강준현 의원님께. 네. 김종민 의원은 지금 같이 하시면 좋은데 네. 일단 당이 없으시니까 그래도 이제 거대 야당, 흰자랑에 심취해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소속인 강준현 의원한테 그런데 강준현 의원한테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 조상호 소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같이 좋은 요거 하면 말씀이고. 좋을 거 알겠습니다. 저희 굳이 이걸 피할 필요 없어요. 저희 강재명 의원님이 예, 가장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께서 이미 공언을 하셨죠. 예.
여당 대표가 공언을 한 약속을 지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사당 전체전 가지고 그- 더 나가자고요 우리. 그거를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 지망생들 포함해서 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수도권도 설득하고 국가 전체를 좀 설득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럴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강재명 의원이라고 하셨어요. 강재명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재명 의원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 유재하 의원께서 제가 이제 강주영 의원의 어떤 그 지위 세종시에서의 굉장히 절대적인 여의도 대통령 세종시 대통령 같이 세종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려고 꺼냈는데 조상우 시장이 그거는 굉장한 칭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지금 먼저 또 얘기를 하시네. 심지어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민호 시장님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요? 어쨌든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는 우리 최 시장님인데 자꾸 강준현 의원님은 국회의원한테 국회일을 하시는 거고 아니 왜 지방 국회 일 중에서 국회 우리 지역 삭감. 발전을 같이 돕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이고 지금 얼마 전에 국제정원도시 박람 예산도 삭감됐죠. 국회에서도 삭감됐죠. 그 뒤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강주현 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강력한 추정이 있는데 제가 강주현 의원의 그 엄청난 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강준현 의원 쪽에서 혹시 뭐 항의 전화 같은 거 오지 않았어요? 안 오시네요. 아직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세종시는 대상이 아닌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주제. 최민호 시장의 1박 2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세종시장인 최민호 시장께서 공약이기도 했고요. 지금 총 14번째 1박 2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동과 읍면동 지역을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주민들하고 같이 자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거죠. 이게 벌써 14번째가 됐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는 도담동 도래마을 16단지 경로당에서 또 거기 소통을 했습니다. 자, 실제 많은 소통이 있습니까? 일본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일종의 사전선거 운동의 의혹이 있어요. 원래 이 1박 2일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2010년 선거 때 네.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경북 다음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하루에 이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다가 자기 승용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그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유권자들을 만나고 마을회관이나 찜질방에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본인도 굉장히 유익하게 생각했고 저 같은 사람도 그때 참 좋은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그게 생각을 처음입니까?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저는 강원도 그때 선거 2010년도에 이광재 지사 선거 전략으로 아주 좋았었어요. 근데 네. 2014년에 우리 이춘희 시장님 이제 처음 당선되실 때 사실 그때 제가 그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네. 뭐 사실 30초는 넘었는데 예. 좀 더 시간을 더 네. 예. 근데 아시지만 세종시는 이 고구마처럼 길게 생겼는데 1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집을 안 간다. 그게 너무 좀 오바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그런 이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특히 시장님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 전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이 작은 도시 집을 안 가고 왜 자꾸 거기서 색소폰을 부냐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재능 기부인데 저는 사실은 선관위에서 한번 들여다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지금 그 1박 2일 자체를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네. 게다가 또 색소폰까지 불면 그죠? 뭐 그 색소폰을 부는지 여부와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 되는지랑은 별개인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행정이라는 게 제가 행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조상우 시장님은 뭐 부시장님도 해보시고 네. 저희 비서실장 시청에서 이제 일을 해보셔서 행정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그 시청이라는 건물 안에 이제 사람이 갇혀버리면 그리고 올라오는 보고서들로 현실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 현실과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보는 현실과 실제 거리 속에 나와 있는 현실이 그렇게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직접 접하고 소통하면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시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시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 시정에 대한 그걸 시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어떤 그 정책의 수용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정책을 시민들이 그 어떤 의미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최민호 시장이 하고 있는 1박 2일 말하자면 민심 청취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소통의 장은 굉장히 행정하는 차원에서 더 질 좋은 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모멘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잠은 댁에 가서 주무시라고요. 왜 집이 30분 거리인데 거길 가서 자꾸 자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네? 잠을 자고 앉아. 그리고 색소폰 좀 불지 말고. 이번에 도담동에서 색소폰 불었다는 얘기는 일단 확인해봐야 도담도 돼요. 모르겠지만 네. 그 1박 2일 동안에 과거에 색소폰 분 적은 몇 번 있었죠. 있으셨어요. 시민들이 원하면은 그런 때가 있었다고. 워낙 아니 저희가 정치인을 뽑은 거지 장기죠. 연예인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노래도 한 자락 부를 수도 있고 색소폰을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를 뭐 이렇게 발휘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리고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가 이게 적절한 민심 청취 행위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잠을 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밤 늦도록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얘기를 연이어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서로 가까워지고 격이 없어지게 되는 소통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한 이불을 덮고 한 방에서 자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최 시장님 지난번에도 단식하실 때 저녁 8시면 뭐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제가 사실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녁 8시가 되면은 그 천막을 이렇게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밤에 그것도 단식을 하시는데 최 시장님도 사실은 식사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천막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오해를 사실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그때 많은 시간 같이 계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때 사실 그때 천막을 내리신 건 맞아요. 맞아요. 맞고 이제 그게 8시인지 9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일단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셨거든요. 그 당시 천막 단식하고 계신 천막에 시민분들이 계속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옆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해지는 게 보이는데 시민들이 오시면 또 시민들과 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얘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이제 더 계속 열어두면 시민들이 와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차라리 쉬시라. 그런 취지로 저희가 천막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천막 얘기는 사실 그 천막 안에서 단식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또 의심을 계속하면 뭘 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뭘 드셨답니까? 아니 뭐 사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사실상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또 저를 또 이상하게 지금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자,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평소에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불을 그런 닫았다고 시즌을 하는 안 왔을 거다 어쨌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천막 뉘앙스를 안에서 일부러 그렇죠. 풍기지 천막 안에서 않고 벌어진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사회자님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억울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따로 얘기 좀 한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박 2일 소통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죠. 무슨 얼마 전에 그 고운동인가요? 그 가든 파티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전시성 행사다. 그 1박 2일 자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더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왜 1박 2일 꼭 같이 잠을 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최민호 시장께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그런 의지가 예.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시민들을 만나면서 시장실 안에 있을 때에 비해서 못 들었던 공무원들의 보고에 담기지 않았던 날것의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시정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시장이 설명함으로써 불식시키고
오히려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게 효과적이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20-30명인데요. 20-30명, 그러니까 숫자가 사실 더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이번에 도담동 건만 해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담동 최원석 시의원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거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뭐 걱정도 많았고 여러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서로 그 한동안의 소통을 거친 다음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이제 그 시민들 중에서는 도담동 저희가 아까 그 경로당 14단지 경로당인가요? 거기서 했지만 다른 단지에 계신 분들도 통장님들, 이말 주민분들 많이들 다 오셨거든요. 도담동 주민들. 네. 그래서 서로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6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16단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유재하 위원장님께서 우리 최민호 시장님을 돕는 거는 지금처럼 잘하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 위기에 몰렸을 때는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정수도를 목전에 둔 세종시에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선거운동 비스무리하게 어디 가서 잤다 어디 가서 14번이나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페북에 자꾸 무슨 편집글을 올리세요. 뭐 고담준론 뭐 첫눈이 뭐 왔어요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심각한 세종시의 경제난이나 아니면 세종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얘기 안 하고 무슨 외국의 미담을 소개하고 이러시는데 그런 거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시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별 의미 없는 행동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님 그 총선 때 약속한 거 우리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우리 강준현 의원하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세종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회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예.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변 반응은 굉장히 많이들 쇼츠로 보시는데 쇼츠로 볼 때는 재밌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분은 이제 전체 이제 편집된 전체 본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완성본 이걸 보면은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 멘트 아니죠? 오늘은 마무리 멘트. 네, 마무리 멘트는 먼저. 오늘은 좀 반대로 할.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주 유익하다 말씀 같이 주시고요.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재하 위원장님이 어떤 시선 처리나 아니면은 이 발음 그리고 이런 대화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저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물론 뭐 내용은 역시 조상우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유재하 위원장님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내용은 조상보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시에서 저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고 네. 저 정도로 이제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공격을 하시는 분은 찾기 어렵죠. 내용은 조상우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조상우 전 부시장은 너무 정파적이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더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판단은 다 이미 하셨을 거니까 제가 굳이 뭐. 저 3명 중에서 외모는 나다. 뭐 이런 거.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역시 우리 유재하 위원장 외모는 유재하 위원장 아닙니까? 나이는 젊죠. 알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양재동 꽃마차였습니다. 네.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꽃마차는 뭐예요? 아니, 왜 꽃마차예요? 아니 뭐 누군지 데려오세요. 양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양재동 꽃마차로 한번. 양재동 꽃마차 정말 진실인가? 네. 예. 왜 알겠습니다. 마차인가? 예. 자 라이브 오늘 지난주에서 두 번째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정치 얘기를 우리는 꼭 여의도에서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종에서도 훌륭한 여야 정치인들이 있고 이분들이 세종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뉴스앤톡 지변 토크쇼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편집을 해서 오후에 올라갑니다. 뭐 쇼츠도 네. 마련하니까요. 뭐 좀 기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를 오늘 누가 먼저 해야죠? 조상훈 네. 의원님. 제가 먼저. 네, 왜냐하면 네. 항상 마무리 멘트에서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걸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을 아니라 짰어요. 저희는 항상 마무리 멘트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면 특검 선결 여야 협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자고 나면 터지는 그 명태균, 김건희 국정농단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십니까?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 뉴스 보신 분 있을 텐데요. 명태균, 김영선 의원, 김한정 씨라고 오세훈 시장님 스폰서, 그리고 홍준표 최측근이라는 분이 창원산단 선정 기념 파티를 한 사진이래요. 저도 오늘 봤는데 지금 명태균의 힘이 국민의힘을 거의 잠식해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국가적 범죄의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 정상화는 특검을 선결하고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결과에 따라서 이 정권 존속 여부는 국민들께서 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데 같이 네.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날씨가 추워지고 체감 경기도 차갑고 이게 추워진 날씨와 차가워진 체감 경기에 비해서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 몸담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보기에 굉장히 죄송스럽고 특히 이제 지금 연말 예산을 앞두고 민주당의 힘자랑, 민주당의 그 지나친 어떤 권한 행사, 예산 삭감을 국민의힘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또 걱정 끼쳐리게 된 데서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받아 안아서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필두로 국민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의 부글부글 끓는 마음 그리고 차가운 그 체감 경기에서 국민들의 걱정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 안을지 저희 굉장히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앤톡이 마련하는 지배한 토크쇼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